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는 지금 런던에 와 있는데요. 갤럭시 언팩 행사 전에 신제품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언팩의 주인공인 갤럭시 G 시리즈 라인업은 3개가 됐어요. 먼저 Z 폴드 8 울트라, 갤럭시 최상위 경험을 뜻하는 울트라라는 이름이 폴더블에 처음 붙었죠. 이게 우리가 아는 기존 Z 폴드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Z 플립 8, 역대 플립 중에 가장 얇고 가벼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Z 폴드 8입니다. 와이드 폴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화면 비율로 새롭게 라인업에 추가된 폴드입니다. 폴드 8 울트라와 플립 8은 방향이 명확해요. 잘하던 걸 더 잘하게 만든 제품이라서 이 두 제품은 뒤에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폴드 8입니다. 이게 왜 갤럭시 폴더블 역사의 중요한 모델인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폴드는 왜 저렇게 길쭉하게 생겼을까? 플립은 왜 저 모양으로 접히는 걸까? 저도 사실 딱히 고민해보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본 폴더블은 항상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폴더블의 출발점은 바 타입의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드는 쓰던 스마트폰을 옆으로 펼치면 어떨까에서 시작했고, 플립은 쓰던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으면 어떨까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접기 전에 혹은 펼치기 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 스마트폰 형태여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였던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든 UI 디자인도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다면 적응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전제가 커버 화면의 비율을 결정하고 펼쳤을 때의 비율까지 전부 결정하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삼성이 올해 무려 8번째 시리즈를 내놓는 동안 이 전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매년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주름도 줄여갔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정해진 답안을 조금 더 다듬는 거지 전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 타입을 어떻게 잘 접을까 혹은 바 타입을 어떻게 잘 펼칠까, 이 두 고민은 갤럭시 G 시리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Z 폴드 8은 반대예요. 바 타입에 대한 전제를 싹 지우고 백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스마트폰 경험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역산을 해온 답이 지금 보시는 이 낯선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디자인의 취향 문제이거나 그냥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라인업 확장 전략의 산물이 아니에요. 질문을 바꾼 결과물이고, 이 덕분에 Z 폴드 8은 사용성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Z 폴드 시리즈는 태생적으로 접힌 상태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폴드는 이 기본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사용성을 보여줬어요. 전작인 Z 폴드 7은 커버가 6.5인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일반 대화면 스마트폰이랑 동일하죠. 그런데 비율이 21대 9입니다. 바 타입 폼팩터를 유지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길쭉해진 디자인이 되었죠. 이 비율로 영상을 틀면 영상이 가로폭에 맞춰지면서 조그맣게 뜨게 되고, 가로로 돌려도 이번에는 세로폭에 맞춰져서 양쪽에 필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만 문제가 아닙니다. 키보드는 가로폭이 좁으니까 폭이 너무 좁아져서 오타율이 높아요. 보통 급한 연락이 왔을 때 적은 채로 빠르게 답장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급한 답장을 할 때 더 많은 오타가 나고 지우고 쓰고를 반복하면서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폴드 7을 오래 써보니까 접혀있는 상태는 완전한 사용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펼치기 전 대기 화면에 가깝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반면 폴드 8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5.5인치 16대 10이거든요. 화면 사이즈는 확실히 줄었죠. 그런데
화면 폭은 오히려 폴드 7보다 넓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각선 인치는 줄었지만 실제 체감 화면은 더 커질 수 있었는데요. 바 타입 스마트폰보다도 세로 길이는 짧고 가로로 조금 더 긴데 접은 상태 그대로 세로 상태에서 쇼츠를 보기에도 좋고 가로 영상을 보더라도 가로폭이 넓어서 적절한 사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걸 그냥 돌리기만 해도 손바닥 안에서 꽤 넓은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화면 사이즈가 더 큰 게 아니지만 가로와 세로 상태일 때 각각 다른 형태로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화면비가 됩니다. 키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커버 디스플레이의 폭이 넓어지면서 키보드의 가로폭이 오히려 기존 바 타입 스마트폰보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키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타율이 줄어들어서 급한 답장은 접은 채로 순식간에 쓰고 보내는 그 경험이 커버에서 완성돼요. 폴드 7에서 제일 어려웠던 경험이 폴드 8에서는 오히려 제일 빠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줄어서 무게중심이 손에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타이핑할 때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도 좋고요. 심지어 무게도 201g으로 215g의 폴드 7, 폴드 8 울트라보다 가벼워서 타이핑이 아주 편안합니다. 즉, 폴드 8은 접은 상태 그 자체로도 가로와 세로 형태 모두 완성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펼쳐야만 쓸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펼치면 된다는 것, 이것이 폴더블을 사용하는 마음가짐을 크게 바꿔놓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쳤을 때는 폴드답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줘야겠죠? 기존 Z 폴드 7은 펼치면 8인치로 거의 미니 태블릿 수준인데요. 비율을 보면 10대 9로 사실상 정사각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사각형 화면의 문제는 가로로 돌려도 세로로 돌려도 똑같다는 거죠. 굳이 펼쳐서 회전한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요. 영상을 틀어봐도 위아래 렛터박스가 화면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해서 8인치라는 사이즈 대비 실제 영상은 한참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놓고 타이핑하면서 문서를 쓰면 키보드 영역이 너무 넓어지면서 실제 콘텐츠 영역은 너무 줄어들죠. 그런데 폴드 8은 7.6인치로 숫자만 보면 작아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4대 3이 되면서 처음으로 가로와 세로가 완전히 다른 화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가로로 돌리면 시청 모드가 되는데요. 같은 16대 9 영상을 띄웠을 때 정사각형 대비 버리는 렛터박스 영역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밌는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화면 인치는 폴드 7보다 작지만 영상은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또 세로로 세우면 타이핑하기 편해지고 브라우징에 적합한 모드가 됩니다. 키보드를 띄우면 기존의 바 타입 스마트폰보다 넓은 입력 공간이 나오고 타이핑 중에도 세로로 긴 화면비로 위쪽의 콘텐츠 영역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폴드의 형태가 그냥 큰 하나의 화면이었다면 폴드 8은 용도를 다르게 쓸 수 있는 다른 화면이 두 개가 있다는 의미죠. 제가 잠깐이지만 먼저 써보면서 영상을 볼 때는 가로, 글을 써볼 때는 세로로 바꿔가면서 썼던 이유는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게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번에 폴드 8은 귀엽게 생기고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이런 말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사용성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변화였고 그게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명확하게 있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망원 카메라가 없습니다. 폴드 8은 트리플이 아니라 50메가픽셀 광각, 50메가픽셀 초광각 듀얼 카메라로 울트라에 있는 망원 렌즈 하나가 빠진 구성입니다. 쓰는 패턴에 따라서 이 단점이 결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납득할 만한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 2배 줌까지만 자주 쓴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3배 줌 이상을 자주 쓴다면 금방 역체감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갤럭시의 고배율을 자주 쓴다면 아쉬운 부분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더 큰 아쉬움인데요. 맥세이프 액세서리 호환성입니다. 저는 폴드에서도 맥세이프 지갑을 굳이 맞는 걸 찾아서 쓸 정도로 맥세이프를 잘 쓰거든요. 갤럭시는 안 그래도 카메라 모듈 때문에 애초에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폴드 8은 여기에 길이까지 짧아지면서 맥세이프 지갑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폴드 8을 직접 손으로 잡아보고 여러 용도로 사용해보면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요. 체험 공간에서 만져본 후기니까 실제로 사용하면서의 체감 성능은 또 후속 리뷰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명확한 제품들이니까 핵심만 빠르게 정리할게요. 먼저 폴드 8 울트라. 한 줄로 정리하면 기존 폴드 폼팩터의 완성형입니다. 기존 폴드의 사용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드웨어를 전부 끌어올렸어요. 역대 폴드 중에 가장 얇은 디자인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플렉스 티타늄이라는 소재 기술입니다. 티타늄 합금 필름과 티타늄 플레이트로 디스플레이를 지지하는 구조가 적용됐어요. 이번에 G 시리즈 전 모델에 적용이 됐는데요. 안 그래도 얇은 폴드는 이것 때문에 더 얇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5000mAh로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폴드 8 울트라와 폴드 8은 두 모델 모두 최대 3000니트의 저반사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카메라는 200메가픽셀 광각을 포함한 트리플 구성이고요. 여기에 시네 럿과 전문가용 APB 코덱까지 들어갔습니다. 울트라의 방향은 명확하죠. 폴더블로 프로급 영상 작업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폴드를 쓰던 분들이 최고 사양을 원하면 역시 울트라가 답이에요. 플립 8도 방향이 뚜렷합니다. 역대 플립 중에 가장 얇고 가벼워요. 6.1mm에 180g인데요. 전작 대비 두께가 13% 넘게 줄었지만 배터리 용량은 4300mAh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 플렉스 윈도우가 완전히 새로워졌는데요. 전용 홈 스크린 알림, 빠른 설정, 앱 트레이에 나우 브리프 같은 AI 기능이 플렉스 윈도우에 최적화됐습니다. 그리고 폴드 8 울트라와 폴드 8은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쓰고 플립 8은 전자게이어 엑시노스 26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퀵쉐어가 에어드롭과 호환되기 시작했죠. 여기에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도 QR코드 하나로 앱 설치 없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고요. 비밀번호와 패스키까지 넘어오도록 바뀐다고 해요. 아이폰 유저를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폴드 8을 보면 올해 다수의 아이폰 충성 고객이 정말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스펙표에 없었습니다. 삼성이 7세대 만에 처음으로 바 타입을 어떻게 잘 접을까에서 접히는 화면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꾼 것이 핵심이었어요. 타이밍도 의미심장하죠. 마침 애플의 폴더블 진입이 코앞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직전에 삼성은 7년 동안 노하우에 더해서 스스로 새로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살 거냐고요? 고민도 없이 폴드 8이죠. 올해 신나게 실컷 쓰면서 자주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우와! 드디어 나오나요? 괜찮나요? 색깔이 생각보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짠! 짠! 그리고 생각보다 가벼워.